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8월 5일 토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좀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선발급 경주 상당히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경주부터 뭐 대박이 나왔습니다. 김상인하고 배학성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만 김상인이 견제하 나가다 보니까 뭐 배학성도 김상인만 믿고 경주 운영 펼쳐 나갔어요. 결국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윤우가 머리쳤고 홍석환이 외선에서 날라 들어왔습니다. 467.2배라는 초대박이 발생이 됐는데 간신히 김상인하고 배학성은 경고 하나씩만 받고 출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해설방송에서 낙차로 출전하고 있는 손용호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양하고 임규태, 신양하고 이광민, 조용일까지 한번 신양호 놓고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신양호가 머리 치는 듯 머리 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외선에서 임규태가 차가 나왔습니다. 타이어 반바퀴 차이로 신양호하고 임규태가 아닌 임규태하고 신양호가 들어왔어요. 7번, 2번이 아니라 2번과 7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쉽게 뭐 복승만 46.3배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광민은 또 3차권까지 진입하면서 167배라는 이변으로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선발급 3경주도 김성근이 유리했었습니다만 결국 서한글 활에 나갔었던 고재필이 우승, 김성근이 취임 들어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재필과 김성근의 동반 입상 중배당으로 배당이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뭐 이번에 금일도 상당히 좀 결승전 진출을 하기 위해서 우수급 강급자들이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발급 3경주 손용호 불안하다는 점, 김성근도 예전의 김성근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신경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선발급 1경주는 이상현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만 배학성하고 이상준의 협공이 변수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경주는 뭐 김도환이 머린 것 같습니다. 서한글, 이윤우, 김덕찬 후차권 다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지중원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인, 김석호, 배학성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같이 3명의 선수 지중원할 때는 컨디션이 좋았습니다만 실전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김상인, 김성근, 이광민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김상인의 희속감은 상당히 좋았었고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정창권, 손영호, 김석호, 홍석헌, 김석호, 김도환, 이웅주, 고재성, 고재필, 조용일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 나섰는데 정창권이 반바퀴 지나면서 시속을 줄였고 이를 틈타 김석호가 3코너 젖히기로 대회를 넘어섰습니다. 김도환은 마크로 두 번째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배학성, 신양호, 유승우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배학성이 오랜만에 선행승부를 펼쳐 나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배석현, 강병석, 이상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배석현의 200m 인터벌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민우, 최영준, 송대호, 김범중, 안성민, 권우주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민욱이 반바퀴 지점까지 빠르게 주도 시속을 잡았었고 거리를 두고 쫓아갔었던 김범중은 차신 좁힌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정훈한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은 김상인, 김석호, 배학성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인데 비파업은 아무래도 이상현, 김범중, 여기에 최영준, 권우주가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파업 선수들은 배학성하고 이상준입니다. 여기에 강성배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중하고 권우주는 금정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초반 자리 선정 함께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준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학성이 자리 잡고 강성배가 뒤로 잡거나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김범중이 먼저 힘을 쓰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배학성이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이상준이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김범중이 먼저 힘을 쓰고 이를 이상현이 몰고 가면서 완급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중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때려서는 시속이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타점부터 때려면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결승전 진출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상현이 아무래도 직선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넘어서게 된다면 김범준과의 버티기보다는 후면에서 날아올 수 있는 배학성이라든지 이상준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학성은 지종원 때 컨디션 좋았었는데 전일은 김상은의 엉덩이만 보다가 결국 고전을 못했습니다. 태만 실격 때려도 전혀 할 말 없는 경주에서 간신히 경고 하나 받고 출전하고 있는 배학성.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상현의 뒤만 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배학성도 추입발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추입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3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상준이 받아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전일도 보니까 이상준이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한 3%는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금일은 받아서 쫓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4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2번입니다. 3번하고 4번이에요. 이상현도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김범중을 마냥 지켜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상현이 김범중을 달고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3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마크력 좋은 2번이나 4번이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의 선정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번, 4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이상현이 김범중 믿다가 고전하거나 오히려 이상현이 타정부터 때렸다가 배학성이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입니다. 전일 고전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배학성 직선 추입발은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지종원 때도 한 바퀴 때려서 버텨냈었던 배학성입니다. 출전권 협공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성배가 쫓아가면 2번하고 6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0%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3번 이상현 인정하고 3, 2나 3, 4 두 차권 중에선 3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 4나 2, 6 과감하게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리 들어간다면 3번, 2번, 4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만 이상현하고 김범중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이상현이 오히려 김범중 달고 쏴버리면 2차권 몰라도 3차권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 변수 가능성까지는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상현이 마크 추평 선수가 아니에요. 힘을 쓸 수 있는 자력형 선수입니다.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다. 단 대학성 취입이 변수인 만큼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강병석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병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민욱을 활약해 나가고 서승을 뒤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민욱과의 전략적인 연합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도 괜찮은 김종성이 홈이권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 견제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양호 컨디션 좋죠. 이용주와 연합 펼쳐 나가고 조용일이 홈이권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신양호와 이용주로 이어지는 파업 라인에 의한 동반 입장도 배제는 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3경주 상당히 아쉬웠어요. 해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음성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손영호가 낙차 출전이기 때문에 신양호가 이런 편성에서 잘 먹는다 말씀드렸어요. 주워 먹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양호의 임규태, 신양호의 조영일, 신양호의 이광민까지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양호가 내선파면서 머리 치는 듯 했습니다. 전 머리 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외선에서 임규태가 날라왔습니다. 결국 사진 판독 끝에 타이어 차이로 임규태가 신양호를 넘어서면서 배당이 만들어졌는데 복승만 46.3배라는 배당판이 나왔었어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컸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차라리 신양호하고 이광민이 들어왔었더라면 배당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신양호가 2차, 이광민이 3차권 진입했습니다. 3복승이 167배까지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신양호 컨디션, 몸 상태 괜찮다는 점에서 강병석, 신양호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병석이 신양호하고 타협점 찾아 나가기보다는 4번 김민웅의 선행 활약해 나가고 강병석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때렸을 때 얼마만큼 버텨내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병석이 김민욱을 지켜주는 작전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마냥 지켜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양호의 몸 상태가 원체 좋기 때문에 7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4번하고 7번 3번입니다. 7번 4번하고 7번 3번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노골적으로 3번을 챙겨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4번과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먼저고 우선이라는 점 7번과 4번 쪽 우선하시되 7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뭐 조용일이 때리고 신양우 이용주로 이어지게 된다면 4번 믿다가 7번도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전일의 몸 상태라고 한다면 신양우하고 이용주가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이죠.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조용일까지는 날라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충청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3번하고 5번이죠. 3번하고 1번은 좀 과감하게 파업 선수들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호하고 3일은 좀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강병석이 강급 직전 머리는 못 쳤었더라도 뭐 2차권 진입은 꾸준히 했었던 강병석 뭐 젖히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민욱 달고 쏘는 7번과 4번 동반 입상,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 뭐 7번, 4번, 3번이 7번, 4번, 3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종성의 3차권 가능성, 이용주의 후미권 공략 가능성까지는 삼복승 체크해서 한번 현장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은 아니기 때문에 강병석이 취입은 몰라도 젖히기는 몰라도 직선 취입발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욱과 협공이냐 신양호와 협공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김민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용호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도 광명 선발급 3경주에서도 손용호가 강급자인데 낙차 출전이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뭐 전일 손용호가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편성 손용호가 과연 재기량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득점이 있기 때문에 손용호는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재필은 몸 상태가 좋죠. 전일 깜짝 놀랐어요. 물론 뭐 서한글의 선행을 활약에 나갔었고 김성근이 취임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고재필이 18주 만에 출전했는데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대타 출전하고는 정창권이 있기 때문에 4번의 선행을 1번이 활약에 나가고 고재필은 뒤를 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일은 고재필 앞선에서 때려줬었던 서한글이 있었습니다만 정창권은 손용 앞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하고 파주하고 의정부 양주 쪽 선수들, 특히 양주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은 의정부 벨라드럼 경기장에서 훈련해요. 정창권과 훈련을 함께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창권은 손용 앞에서 힘을 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재필이 들이대기는 좀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창권이 희속이 꺼진다면 손용호도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고재필까지는 고재필이 알아서 들어오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창권이 힘을 쓰고 1번이 몰고 와서 취패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하고 14 두 차권인데 1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용호가 정창권이 있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창권이 고전했다가 선행 시속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창권이 때리고 투미권에서는 1번하고 3번이 싸웁니다. 고재성이 끌어내요. 그렇게 된다면 정창권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뒤늦게 4번, 3번이 날라오게 된다면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정창권의 선정 가능성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6하고 4.3 경주권 정도는 4.6하고 4.3 경주권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40%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4.6하고 4.3은 좀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있기 때문에 손용호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고재필과의
전략적인 타협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1-3 먼저 1-4가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성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직전 회차 창원 경주 때 제대로 추입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김성근이 인정받게 된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강량한이 있고 남태희가 있고 김상현이 있어요. 아무래도 김성근하고 김상현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종훈련 때도 담선 안 넣었었던 80년 동갑내기 친구들 한데 전일 김상인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대박의 빌미 제공했었죠. 경고받고 간신히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성근도 예전에 김성근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직선 추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고재필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물렀었던 두 선수가 과연 협공한 동반 입상 성공시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석현 때문에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배석현이 송대호하고 안성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배석현이 주도하고 4번하고 2번 수로 자리 잡게 된다면 7번 전일처럼 또다시 넘어서지 못하면서 김성근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김상현이 금일만큼은 좀 먼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남태희도 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상현이 남태희 활약이 나가면서 반바퀴 김성근이 김상현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창원 지역 80년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성근 차가 안 나온다는 점에서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근도 89점대라는 점에서 김상인이 머리치고 김성근이 이착하면 김성근도 결승 가고 김상인도 결승 갈 수 있는 작전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7번 동반 입상 쪽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석현이 힘을 쓰고 1번이 몰아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하고 6번까지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하고 16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 쪽에 우선하시되 뒤집힐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버텨낼 수 있는 배석현이죠. 1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김상인 또 견제에 나간다면 김성근 못 넘어가죠. 김상근이 못 넘어가면 전일처럼 배준호 배학성처럼 김성근도 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석현이 지지오골 때 컨디션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송대호를 달고 때리는 작전 6번의 뒷자리를 2번 안성민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비법 라인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0% 선에서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근도 컨디션 최상이 아니고 김상근도 전일 보니까 다리 상태가 무겁다는 점 지중원을 때는 배석현이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 통증 호소하고 있는 송대호 달고 쏘는 송대호가 놓치면 안성민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사나 6위는 비법 라인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성근 금일만큼 좀 승격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단 추비 제대로 나오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아무래도 우수에서 강급된 김도환 전일도 직선 여유있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도환 인정받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미사리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이윤호와 홈 맞춰 나갈 것이냐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덕찬 몸 상태 좋죠. 김도환의 홈이 초반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서한글이 청주에서 훈련하다 미온에서 훈련하다가 청주로 훈련했습니다. 파업에서 훈련하다가 비파업으로 갔다가 다시 충북 개인으로 빠지면서 파업 선수들과 주로 경주를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서한글 전 일단 중립 세력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서한글이 힘을 쓰고 김도환이 몰고 가고 이은우가 힘을 쓰고 김도환이 몰고 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은우는 마크 추평 선수죠. 최근 들어서 선행승부를 펼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종속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전일 서한글 전반적인 시속은 나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3번하고 7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김도환이 왔을 때 김덕찬은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마크에 의존하고 있는 김덕찬이기 때문에 서한글 활약에 나가고 김도환이 김덕찬을 뒤다 붙이는 작전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윤우죠. 전일도 직선에서 추비 나왔었던 이윤우입니다. 앞선에서 힘을 쓰느냐 7번 뒷자리에서 마크로 가느냐에 따라서 착순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도환 이윤우하고 미사리에서는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서한글 김덕찬 특히 김덕찬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은 7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서한글이 힘을 쓰고 4번이 몰고서 출편하가는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인 만큼 47하고 43이에요. 47하고 43 견주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7과 43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이은우가 힘을 썼는데 서한글이 못 넘어섭니다. 김도관까지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 같은 취입 승부라고 한다면 이은우 충분히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선행 나설 수 있는 서한글이 못 넘어서게 된다면 6번하고 4번 정도는 6번하고 4번, 6번하고 3번 정도는 공략은 가능하다. 뭐 전일 머리를 쳤기 때문에 자신감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6-4나 6-3은 6-4나 6-3 이은우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뭐 김도환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3번, 6번, 7번 마크 다툼인 것 같은데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4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에서는 다소 좀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충청권 배제하고 팔당팀 이동기를 뒤다 붙이게 된다면 뭐 저희도 이동기 외선에서 차가 나왔는데 상당히 좀 가벼워 보였어요. 그 점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이동기의 3차권 가능성 한번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 4-3, 4-7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7번 쪽이 좀 더 낫다는 점, 이변이라고 한다면야 6-4나 6-3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